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사실 확인서, 탄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의 바람으로 내 인생이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고맙다. 이 자식들아, 너무 많은 걸 알게 해줘서. 감사해야 할까요? 네. 외도에 관한 증거가 확보되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고 직접 만나거나 유선상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로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르는 법률 용어들도 많고 조정해부, 조정기일, 변론기일, 화해 권고, 재판기일, 답변서, 준비서면 등등 생소한 단어들을 하나둘씩 알아나가게 됩니다. 변호사님께 문의도 해보고 카페 회원분들에게서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소송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문의가 많았던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두 가지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실 확인서. 보통 진술서 혹은 사실 확인서라는 두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남편이 본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가끔은 상간녀를 직접 만나서 상간녀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을 하라고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 게 아니고요. 이걸 써주면서 만약에 두 번 다시 걸리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은 이걸로 소송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소송하신 경우도 있고 가능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빼박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서와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승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외도를 걸리고 나서 자신의 외도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상간녀와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물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짓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고 뒤에서 상간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보고 상간녀와의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확인서에 상간녀와 둘만의 관계를 남편이 직접 적어서 까발려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고 상간녀 속이 뒤집어지고 열받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서의 내용 및 형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확인서 제목을 먼저 상단에 적으시고 해당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피고의 이름, 작성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재를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도 사실에 대한 확인. 남편 자신이 외도를 했었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외도 기간 및 횟수.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일산 정발상동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50회 이상 성관계를 하였다. 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녀갔다 모텔 이름들도 만약에 4-5개다가 쫙 나열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세 번째, 상간녀 신상 및 성행위에 관한 인정. 상간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성행위를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상간녀가 열받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상간녀가 여성 상의를 좋아했고 가슴, 유두가 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둘만의 은밀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그 내용을 읽었을 때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내용에는 아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콘돔을 여러 명을 상대한 업소녀였기 때문에 믿지 못해 반드시 착용했고 상간녀가 못 가게 잡으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라고 정말 열받는 내용으로 다 작성을 했는데 그렇게 남편이 적은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속으로는 지랄하네. 쥐가 좋아서 그래 놓고서는 미친놈 그 여자한테도 못돼 처먹은 놈이네. 이렇게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번째는 현재 반성하고 후회하는 내용. 순간의 쾌락에만 빠져서 가정에 헌신하는 아내를 배신하고
상간녀와 놀아난 것에 대한 후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기타 긴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바람핀 남편 입장에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정확하게 적어줘도 아내가 펄펄 날뛸 것이고 대충 거짓말로 적으면 거짓말로 적었다고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빼박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용으로 작성했다기보다는 제출된 사실 확인서를 보고 네가 사랑이라고 처음 만나서 오만하게 지랄했지만 결국에는 이 자식도 지 자신 본인이 살아남으려고 네 몸뚱아리 묘사까지 하면서 발부덩 치는 그런 개자식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생기게 하는 것이 저의 거시적인 목표였습니다. 네, 그럼 2번째는 탄원서. 탄원서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시고 작성하는 것을 막막해 하시는데요.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그 내용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미치지 않는 것은 판사님의 판단 사항이고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탄원서를 제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탄원서는 판결 기일, 판결 선고일 7일에서 10일 전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분량은 A4 용지 1장 반에서 3장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 혹은 워드 작성 후 서명하셔도 됩니다. 물론 아무래도 필체가 좋으시다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더 정성스러워 보이긴 하겠지만요. 필체가 안 좋아가지고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필로 한다고 굳이 고집 피우시는 것보다는 워드로 작성한 다음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구구절절 상관관계에 대해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소장이나 서면이나 이런 걸로 다 준비서면 등으로 다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당사자인 원고, 즉 아내분이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녀 행위로 인한 피고통을 당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거짓말 말고 진심으로 피력을 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나 구구절절 길게 적는 것보다는 비통한 심정과 고통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담백하게 짧게 적으시면 됩니다. 당사자인 원고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임팩트 있습니다. 다만 아주 특이건으로 주변에서 외도 때문에 원고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 친인척 혹은 원고의 지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원고의 지인이므로 원고를 위하는 주관적인 견해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님에 따라서는 지인의 탄원서 제출을 별 의미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 회원분께서 그 위 내용에 잘 맞는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마인드 디톡스 카페 내 상간자 소송 자료 및 정보 게시판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잘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적은 탄원서랑 가족분이 적은 탄원서 2가지를 다 올려주셨는데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은 검색을 해서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으려는 남편과 실랑이를 하면서까지 사실확인서 작성을 종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남편에게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을 떠올려야 되고 이 내용을 적금으로 해서 아내가 또 화를 낼 거라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머리가 비상하거나 생각하면 안 적어주죠. 네, 제가 항상 남편과 대치를 하거나 싸우는 상황은 되도록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만약에 싸우거나 다투게 되면은 외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가정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거든요. 네, 그 말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